2.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이 지난주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서울 전역에서도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집값 바닥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부동산 현안 점검하는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이 한국감정원 집값 동향 발표 이후에 이게 집값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집값 동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이제 0.01% 정도 떨어져서 이제 전주보다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네. 양상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시장에 약간 선행성이 있다는 강남구의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해서 한 0.02%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게 이제 한 8개월 만에 상승세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갖고 혹시 이제 집값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 이런 바닥론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소폭 오른 것이긴 합니다만 이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강남 집값이 그러면 어쨌든 상승세로 돌아선 이유, 이 재건축 아파트 때문입니까? 그렇죠. 재건축 영향이 이제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데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싼 매물을 중심으로 이제 팔려 나가다 보니까 강남구 전체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한 것으로 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사실상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해 8, 9월 정도가 정점이었죠. 그 이후에 많이 떨어진 곳은 뭐 3억, 4억까지 이제 떨어졌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싸게 살려는 네. 수요들이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팔려 나가면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 8, 9월 고점에 비하면은 여전히 재건축 가격은 1, 2억 정도 떨어진 곳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재건축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마치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급등한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는 그렇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전국적으로도 이 하락폭이 둔화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경남 거제 지역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 지난해 거제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었는데 지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조선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장기간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약간 떨어졌다. 자율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KB 시세로 보면요. 네. 집값이 2014년 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약 5년 동안 빠진 거죠. 하락폭이 한 22%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거래가 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보이면서 이 집값 바닥론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역에 따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이 이제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바닥을 쳤다고 그러면 급반등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면 되고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이미 대출 금리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원활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불안감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뭐 거시경제 불안도 여전하고 그래서 저는 V자 형태로 크게 올라가는 모양새보다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소폭 회복되는 그런 양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는 서울 말씀이고요. 예. 전국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뭐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은
전주에 0.07% 하락을 했는데 네. 오히려 전주보다 더 떨어졌어요. 아, 지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낙폭이 확대되는 곳들도 많아서 네. 바닥론 얘기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다소 어떻게 보면 착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울하고 지방으로 또 이렇게 양분하기도 애매한 것이 지방도 또 지방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도 뭐 좋은 곳이 있고 예. 그 가격이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곳이 있고. 이게 이제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 지금 그나마 주택 여건이 괜찮은 데는 대구, 광주, 뭐 대전 이런 데는 괜찮지만 네. 또 안 좋은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뭐 울산이나 뭐 부산, 네. 그다음에 뭐 거제, 예. 그다음에 뭐 거제는 물론 좀 좋아졌으면 됩니다만 네. 뭐 창원이라든지 청주, 원주 이런 데들은 안 좋기 때문에 예. 지방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좋다 안 네.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어떤 가치 판단이 아니라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높다 낮다 요거를 이제 표현을 네, 예. 한 그러니까 거죠. 이제 말하자면은 좀 말씀 드릴 것 같아서. 집값이 이제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네네. 양상이다. 그래서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 굉장히 네. 좀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 주택 거래량 좀 보겠습니다. 이 거래량은 여전히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이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집값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지금 표가 나오고 있죠. 5월 달에 주택 매매량이 8,077건 정도가 되는데 물론 네. 전달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소폭, 보이지만 예. 또 과거에 비하면 또 그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또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5월 거래량이 2006년 이후에 가장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과 가격은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주로 거래량이 늘어나야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소 시장 여건은 나아지는 것은 맞다. 네. 그렇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정부가 이 삼성동 코엑스업 영동대로에 이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환승시설 건립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 완공 목표고 1조 3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이 대규모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이 강남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주변 부동산 시세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발 재료가 분명히 뭐 특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얘기가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2, 3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선반영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면서 정보 전달이 빨라졌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보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요. 네.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예, 발표 중요했죠. 착공하고 예. 완공할 때마다 이렇게 세 번의 예, 그- 삼성 법칙이라고 네네.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착공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홀로 계속 상승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도 있었는데 이 보상금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까지 시중에 토지 보상금이 40조 원 정도가 풀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어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충분히 될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은 토지 보상을 받으면은 과거에는 주로 주변에 농지를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토지 보상을 받는 분들이 연령대가 60대 이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로 농지를 사기보다는 대도시의 뭐 상가나 뭐 이런 뭐 주택을 사는 경향들이 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교외에서 돈이 풀리면은 그 돈들이 그대로 대도시로 유입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 토지 보상 자금은 곧바로 시장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대기성 자금 성격이 강해요. 네. 그래서 뭐 그거 풀린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막 집값이 막 네네. 급등한다 이런 논리들은 다소 비약일 수는 있는데 이게 토지 보상 자금은 집값이 오른다고 그랬을 때 한꺼번에 좀 이렇게 유입되는 말하자면 자극시키는 그런 측면들은 충분히 그럴 있다. 가능성은 상존한다. 또 이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집값 반등 얘기를 하고 있기 반등이 될 것이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가능성 있는 재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반기 금리 인하 신호까지도 또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와 부동산은
상당히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부동산은 이제 고가 자산이다 보니까 뭐 대출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특히 최근 들어서 부동산이 투자재로 이제 변질되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이미 대출 금리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추게 되면은 이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다만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쓸 수 있다면은 금리 인하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 네. 약간 정부의 어떤 그런 대응책에 따라서 반감될 수 있다.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또한 부동산 관련 포럼에서 이 국토연구원이죠.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향후 집값 전망을 이렇게 내놨다고 합니다. 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올 3분기에 저점을 찍고 내후년이죠. 2021년 연말 정도에 다시 고점으로 올라갈 거라는 건데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체적으로 뭐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전망 그 자체로 그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우리가 전망한다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점, 그러니까 고점은 작년 3분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네. 과거는 주로 맞죠. 근데 이제 미래를 전망을 했는데 이게 빠르게 나타나면은 내년 2분기 정도가 저점이다. 네. 아니 좀 늦어지면은 2023년 3분기 네. 앞으로 많이 남았죠. 한 네. 4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내년 2분기에 나타난다는 어떤 전제가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는 거죠. 크게 네. 위축됐을 때 네. 이제 반등 시기도 좀 빨라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국면으로 보면은 갑자기 냉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내년 뭐 3분기에 아니 2분기에 바로 그런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예. 좀 보수적으로 보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지금 봅니다. 조금 헷갈리실까봐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망은 전국 아파트 네. 가격이 이제 지금 3분기에 저점이다라는 거고 말씀해주신 내용은 수도권 아파트의 네. 가격이 내년 2분기 정도에 빠르면 저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해주셨다시피 이렇게 좀 지역을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좀 이런 네, 생각이 지역을 드네요. 세분화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착시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국면별로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집값 변동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또 이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뭐 추가로 쓸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카드들은 거의 다 뭐 나왔다 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양도세하고 재건축 쪽에 좀 카드가 나올 수가 있고 네. 뭐 일각에서는 주택거래 허가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뭐 상상 수준이라고 보면 네. 되죠. 과거에 제 주로 이제 그 뉴타운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허가를 한 적은 있지만 네. 일반 아파트는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규제의 강도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네. 어떤 전국 대상으로 어떤 광범위한 규제보다는 특정 지역을 겨냥한 핀셋 규제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한 목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